송은 미술대상 전시 다녀온 리뷰 영상입니다. 이 전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021년도 2월 초까지 열리고요. 저는 전시장을 무려 2번이나 갔는데 올해 1월 2일 날 갔다가 전시장 문은 열려 있는데 전시장 안에 불이 다 꺼져 있어서 되돌아왔어요. 1월 2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토요일은 송은 아트스페이스가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1월 1일이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지 없이 그냥 전시장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월 16일 토요일 날 전시장을 다녀갔고, 이런 미술상 수상 전시 같은 경우는 그 수상자가 누가 될지 예측을 하면서 보는 게 일종의 재미인데, 그 사이에 제가 전시를 못 보는 사이에 수상자 발표가 됐죠. 1월 10일 날 후보자 가운데 조용주가 수상자입니다. 송은 미술대상은 작년 2020년도에 20회째가 됐어요. 그래서 후보자 4명을 뽑아서 신작을 내게 하고 전시 기간 중에 수상자를 이렇게 발표하는 형식이죠. 지금 올해 작가상이랑 구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수상자, 대상자한테는 2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 3명한테는 1,000만 원씩 수여하는 그 미술상입니다. 전시장의 구성은 2층에 전연선의 회화 작업이 있고, 일반적인 회화 전시가 아니고 회화를 약간 그 설치물처럼 구성한 그런 회화예요. 그리고 3층에는 5종의 아주 간결한 그 설치 작업이 있고요. 4층에는 조용주와 신입희의 그 비디오에 그 중점을 둔 그 미디어 아트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적으로는 미디어 아트가 우세하죠. 2층 전시, 전연선 전시인데 일반적인 회화 작업이 맞긴 맞는데 일반 회화 전시가 아니죠. 그래서 설치에 가깝게 회화를 구성해요. 그래서 20점의 회화를 2열로 약간 벽에다 유기체적으로 이제 구성하는 그런 회화 연출이고, 이런 식으로 전연선이 이제까지 계속 회화 작업을 해왔죠. 그래서 이 전연선 작업에는 반복해서 출연하는 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통, 원구, 원추. 뭐 이거는 당연히 세잔의 회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때문에 전연선의 회화가 회화란 무엇인가 라는 평면화가의 자의식과 연결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상호 연관성이 작은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늘어놓아서 연출하는 것도 미디어 아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선형적인 구성 같아 가지고 새로운 감을 줘요. 근데 종래 작업, 종래 이런 전연선 작업의 그런 임팩트의 연장선,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점을 주지 못한 부분이 제가 볼 땐 좀 있고, 그 2층 공간 전체를 썼는데 한 구석에 작업을 몰아놔서 한 점만 출품한 것도 조금은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층 전시 5종은 간결한 박스형 설치 작업인데, 미술이라는 게 어떤 대상에 대한 허구적인 일루전, 그러니까 착시잖아요. 회화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결국은 어떤 대상에 대한 허구적인 착시, 일루전인데, 미술운동 가운데 미니멀리즘 있죠. 미니멀리즘은 이런 일루전이나 착시를 전혀 전제하지 않은 미술운동이잖아요. 5종의 작업이 미니멀리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흑백의 미니멀한 구성을 그대로 가져가되 아주 새로운 일루전, 새로운 착시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3차원 입체 작업에 새로운 일루전의 영역을 만든 것 같아가지고 좀 새로운 느낌이 들었고, 4층의 조용주는 비디오 아트하고 설치 작업이 병행된 공간 점유형 그 미디어 아트를 출품했죠. 그래서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다양한 그 구성을 낸 경우예요. 근데 종래 작업을 봐도 그 나머지 3명보다 다양한 작업을 조용주가 많이 해왔습니다. 양철 홈통으로 연결된 구조물이 전시장 안에 있는데, 그 같은 전시장 안에 스크린으로 그 양철 홈통이 연결된 구조물이 들어찬 어떤 공장 같아요. 철물 공장 안에 관악기, 타악기로 구성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합니다. 어떤 무조음악에 가까운 그 현대음악을 연주하는데, 근데 요즘에 주목받는 동시대 미술가의 작업 가운데는 이렇게 다른 영역의 미술가,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다른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능력, 그래서 이런 섭외한 다른 장르 아티스트를 갖고 연출한 능력이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조용주의 이 작업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조용주의 또 다른 작업 가운데 입술 위에 깃털이라는 비디오 아트가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은 궁금증을 굉장히 자아내는 간결한 비디오 아트입니다. 그래서 백색 공간에 드자비를 하는 한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한 명만 남자 같고 나머지 여자 같았는데, 혹시 그 한 명도 남자인가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몇 년 사이 굉장히 급부상 급유행하고 있는 탈코르스탄 여자예요. 이 비디오를 보게 되면 무술의 대련 혹은 연인의 어떤 스킨십, 그 연인이 또 하필 다 여자. 그러니까 동성애 코드랑 요즘 유행하는 페미니즘 코드를 작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보는 사람한테 연상시키는 요인이 있고, 작업이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까지 일으키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 4층의 마지막 작가인 신입희는 아주 잔잔하고 정적인 동영상으로 3채널 구성을 했고, 그 옆에 작은 설치물을 놨습니다.
근데 맥락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성이더라고요. 제가 작품을 관람하거나 혹은 평가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개는 작가의 해설 혹은 전시장에 붙어있는 해설문을 보지 않고 작품만 보고 그 우열을 이렇게 고려하는 그런 작품 감상 방식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미술 작품 심사 때도 이 기준이 대체로 적용이 됩니다. 그 신입 작업은 어떤 조감도 영상, 구글로 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조감도 영상이 있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그 짧은 나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영상의 정중앙에 있고, 또 짧은 자막이 계속 전멸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 영상이 모여서 어떤 맥락을 만드는 거지? 이게 뭐지? 연결고리가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이 말이 곧 저는 단번에 연결고리랑 맥락을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냐? 아예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작품의 해설문을 모두 읽고 나서 이 작업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납득하게 되면 그건 심사에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전시를 일행들이랑 같이 봤는데 일행 중에 한 명이 누구께 가장 좋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라면 누구한테 끌렸을까? 이번 송은 미술대상 전시 같은 경우는 딱 한 명을 찝어 말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일단 전현선 같은 경우는 종래 전현선의 독창적인 작업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이상의 어떤 임팩트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좀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종의 간결하고 독창적인 구성이 사실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네 명 가운데. 근데 드라마성이 좀 낮다라는 거, 이게 심사에선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 번째, 조용주 수상자죠. 공간 점유형 그런 압도감이랑 다양한 작업을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 낸 게 차별성을 확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신입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채널 영상이 그 맥락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주관적인 작업이라는 게 심사에서 불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송은 미술대상은 2월 6일까지 열리니까 오늘로부터 앞으로 딱 한 20일 남았네요.